서울기술사학원의 김재권 교수입니다. 자,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해외에서는 많이 활성화가 됐지만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제약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요. 이번에 시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시공책임형 시험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공책임형 사업관리 방식에서 1페이지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정의하고요. 종류를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자, 종류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죠. 전문 어떤 CM에 대한 용역업체, 전문 CM사가 있고요. 이 CM사가 어떻게 한다? 설계 단계에서 어떤 용역을 하면서 컨설팅을 하고요. 참여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공 단계에서는 시공 단계 전문 건설업체에 직접 계약을 한 다음에 수행하는 방식이 있다 하는 거고요. 또는요, CM의 역량을 가진 죄송합니다. CM의 역량을 가진 종합건설업체가 설계를 참여하고 시공에 직접 전문건설업체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에다가 계약하는 방식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데, 즉 종류에 대한 부분에서는 발주 방식의 종류를 얘기를 꺼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기존의 설계, 시공, 분리발주 방식하고 비교를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좀 이제 약간 과장을 하자면 설계 단계가 있고 시공 단계가 있다. 설계, 시공이 있죠. 시공이 있다면 얘가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는 발주처에서 이제 설계를 하고 기본 설계를 하고 해서 계약을 하면 최저가를 해서 낙찰이 되죠. 낙찰이 되면 여기 이제 발주처의 예산, 우리가 얘기하는 공사비 상한인 GMP가 있죠. GMP보다 낮게 계약을 한 다음에 시공을 하면 어떻게 된다? 얘가 점점 좀 증가를 해요. 예, 이거 이제 낮췄으니까요. 증가를 해서 모르긴 몰라도 이런 거랑 맞아 떨어지겠죠. 일단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GMP 우리가 얘기하는 그 책임형 CM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설계 단계에 애초에 여기 이제 GMP가 있으면 우리 공사비 상한, 즉 예산이 있으면 발주처의 예산이 있으면 설계 단계 이걸 낮추죠. 충분히 낮춰서 설계 단계에 이거를 낮춘 다음에 계약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컨설팅을 하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시공 단계에서는 올라갈 여지가 거의 없다라는 게 이 우리가 얘기하는 책임형 CM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용역형 CM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용역형 CM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용역, 즉 우리가 컨설팅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시공 책임형 CM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건 발주 방식이죠. 즉 책임을 지고 발주하고 시공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용역형 CM은 설계 단계하고 시공 단계에 있지만 시공은 직접 안 하기 때문에 시공 책임을 안 지는데, 이 시공 책임형 CM에서는 어떻게 한다? 설계 단계에서 컨설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책임을 지고 시공을 해서 가장 좋은 기대 효과 또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GMP를 보증한다는 얘기죠. 보증한다. 즉 공사비 증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사비 상한을 보증한다가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형에 대한 부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컨설팅이고요. 시공책임형 CM에 대해서는 발주계약 방식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시공책임형 CM에 대한 부분에서 내용을 꺼내면, 자, 업무가 설계하고 시공을 나눠본다면 어떻게 되어 있다? 발주처가 있고요. 발주처가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누가 한다? 책임형 CM이 발주를 하고요. 이 부분이 이제 컨설팅을 하는 거죠. 컨설팅을 하고요. 여기에 분명히 뭐가 있어요? 우리 이제 발주처 밑에 또 계약자인 설계자가 있어요. 그래서 설계자에서 어떻게 한다? 이 CM이 나중에 시공을 할 거니까 설계자하고 코디네이션을 하는 거죠. 조율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공이 되면 이 시공 책임형 CM이 어떻게 돼요? 예, 법적 지위를 뭘로 갖는 거죠? 예, 계약자, 시공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책임형 CM이 있으면 책임형 CM이 얘가 만약에 종합건설업체의 어떤 역량을 갖는 CM이라고 한다면 밑에다 뭘 둔다? 전문건설업체를 두겠죠. 협력업체를. 전문
전문건설업체 하고요. 여기는 이제 종합건설업체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 그 시공책임형 CM이라는 건 뭐냐면 설계 단계에서 설계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본인이 시공할 수 있을 때 시공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설계 오류나 이런 것들 시공에 대한 합리화를 먼저 수행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시공을 한다라는 거니까 결국은 가장 큰 매력적인 부분이 뭐라고요? 공사비 상한, 즉 GMP가 보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사비가 증가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어본 것은 특징이니까 장점도 있고 뭐 단점도 있을 거고요. 기대 효과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자, 장점은 그렇다 치고 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이 CM, 책임형 CM에 대한 역량에 따라서 공사의 성패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임형 CM에 대한 역량이 우리가 충분히 갖춰져 있느냐? 안 돼 있다 이거죠. 어떤 교육기관도 명확하게 없고 시공 책임형 시험에 대한 어떤 자격 기준이나 면허 기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없고요.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발주를 할 때 평가를 해가지고 PQ 점수를 매겨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다? 발주 시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죠. 평가 기준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단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기대 효과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보면 어떤 부분이 있어요? 자, 설계에 대한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을 줄일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요? GMP에 즉 공사비 상한에 대한 부분을 보증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이익이 남으면 어떻게 해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시공 책임형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답안을 쓰신 분 중에 오늘 답안을 평가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이 제출을 해주셨는데 두 분이나 세 분 정도 분이 OK를 못 받으셨어요.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공 책임형 CM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1페이지에 나오시는 건 뭐죠? 시공 책임형 CM에 대한 정의가 나와야 되는데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전문 CM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요 CM에 대한 역량을 가진 종합건설업체가 설계 단계에서 컨설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공 단계에서 책임을 지고 시공을 한다라는 방식이죠. 그래서 정의부터 나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도입 목적이 있는데 정의가 나오면 어떤 얘기를 꺼내요? 종류. 즉 발주 방식의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을 해서 안을 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공에다가 중점적으로 어떤 그 포커스를 맞추는 방법이 있고요. 또 설계나 컨설팅에 대한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추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그 대상에 따라서 전문 건설사가 할 거냐, CM의 역량을 가진 종합건설회사가 할 거냐 하는 발주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종류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특징에 대해서는 뭐가 있냐면 장점과 있고 단점이 있는데 단점을 명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즉, 이 시공 책임형 CM은 결국 CM의 역량에 따라 사업이 성패가 갈리기 때문에 CM에 따라 문제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뭐 시기상조다 문제가 많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단점을 가지고 나중에 뒤에서 뭘 얘기할 거예요? 개선 과제를 하나 발표를 할 거죠. 과제. 자, 그런 부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개선 과제를 먼저 얘기해 본다면 이게 워낙 리스크가 크니까 CM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와도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상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에요? 발주처에서 예산을 잡을 때 예비비를 산정을 해야 된다라는 안을 제시할 수 있나요? 예비비, 컨틴전시요.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뭐예요? 이거를 평가를 할 때 CM 업체의 평가 방법에 대한 부분에서 이 평가 방법을 예를 들면 전문위원으로 하는데 전문위원을 외부 전문가와 내부 전문가를 해서 같이 해서 어떤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단점이 명확하게 나와야 개선 과제를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기대 효과를 보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어떤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잘 내용을 쓰셔서 이분은 OK를 받으셨는데 설계 완성도가 향상이 된다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의 투명성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가장 이제 좋은 그 발주처에서 매력적인 건 뭐예요? GMP, 즉 예산의 증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공사비 상한에 대한 부분을 보증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설계 변경한다면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설계 참여했잖아. 뭐 이런 꼴이죠. 그래서 공사비 상한을 보증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주처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이로 인해서 공사비가 절감이 된다면 이익을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발주처보다는 이제 전문 건설업체하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렇게 끝낼 수 있고요. 3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서는 어떤 정착을 위한 향후 발전 과제를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대제목에다가 키워드를 쓰는 게 좋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채점자분께서 이게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 제목만으로도 인지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어떤 키워드가 있었죠? 예비비, 컨틴전시요. 즉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떤 예비비나 시공에 대한 예비비나 설계에 대한 예비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제시할 수도 있고요. 또는요. 네, 평가 방법의 선진화, CM이라는 게 이 CM 사업이라는 게 결국 CM의 역량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니까 CM을 아무나 할 수 없다. 그래서 평가 방법을 어떻게 한다? 외부 전문 건설업체, 외부 전문위원과 내부 전문위원을 적절하게 섞는다. 즉 뭐 무조건 내부다. 무조건 외부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평가 기준에 대한 부분을 선진화하고 신뢰화를 한다라는 부분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있죠. 그래서 기술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발췌하고요. 현장에서 어떤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키워드로 강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계하고 시공 단계에서 이 부분이 차이가 있네요.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자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어떤 전문 용역업체에 대한 법적 지위를 가져요. 계약을 했으니까. 그런데 시공 단계에서는 뭘로 가는 거예요? 종합건설업체의 어떤 법적 지위를 갖고요. 책임지고 시공을 한다라는 건데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은 이분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어떤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하고 책임지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시공 책임형 CM이니까 CM에 대해서 CM4P, CM의 리스크를 그냥 단순 비교를 하지 마시고요. 설계, 시공 단계의 책임형 CM의 정확한 업무를 구분을 하셔서 설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 세 분 빼고는 나머지는 우리 참고 서류나 이런 부분에서 시공 책임형 CM에 대한 정확한 어떤 업무 범위, 정의, 종류, 그다음에 어떤 기대 효과 등을 명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이 정도로 할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